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정감사에서 다룬 내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망 사용료 논란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 인터넷 및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광고, 좀 유튜브 볼 때마다 좀 자주 봤어요. 최근에는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이죠. 트위치가 동영상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동영상 화질 저하 조치를 실시한다라는 공지를 했고 이틀 만에 이제 화질이 한 2배가량 이제 떨어진 그런 사양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트위치를 비롯한 국내 이용자들이 분노를 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트위치도 공식적으로는 망 이용료 논란 때문이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큰 범주에서는 이 망 이용료 논란 때문에 트위치도 화질을 저하하고 있고 이제 유튜브도 뭐 이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도대체 이 망 사용료 논란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망 사용료 논란이 뭐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소송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이 망 사용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망 중립성 이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처음 등장한 건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이 망 중립성이라는 이슈 자체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기 전부터도 있었던 그런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계열의 논란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종량제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걸 많이 했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 만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온갖 커뮤니티에서 인터넷에서 진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종량제가 뭐냐면은 쓴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휴대폰 요금제가 종량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 유선 인터넷은 얼마를 쓰든지 간에 계약된 속도만 보장이 되고 쓰는 양은 무제한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량제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을 본다거나 데이터가 많은 그런 콘텐츠를 즐기는 사용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금을 물어야 하는 옛날에 그 모뎀 시절과 비슷한 종류의 일이 다시 또 되돌아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포기했었죠. 인터넷 종량제 도입을. 그때랑 되게 비슷한 결인 게 이 망 사용료 논란이라는 것도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공급자를 얘기해야 되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 통신사죠 말 그대로. 그걸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해서 ISP라고 하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트위치나 이런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을 CP라고 불러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 해서. 논란은 이거예요. 통신사 쪽에서는 CP 너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니까 너무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 그 발생시킨 트래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장비를 증설해야 되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 돈이 드니까 너희들 좀 분담금을 내라. 돈을 내라.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 데에 대한 대가를 내라라는 거고 콘텐츠 제공자 측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망 접속료만 내면 그만이지 뭐하러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냐 뭐라고 할까요? 우리 인터넷 많이 쓰면 돈 많이 내라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CP가 아니라 개인으로 시간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구독자가 100만씩 넘어가고 1000만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 당신 구독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 당신은 인터넷 요금 더 내라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CP 측에서는 특히 해외의 콘텐츠 공급자들 측에서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CP들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걸 따르고 있죠. 그냥 그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별 문제 없었고 유튜브도 사실 그동안 통신사들도 유튜브에 이 망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싶어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구글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망을 다 깔아놨어요. 전 세계 지구상에. 어지간한 국가 통신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망을 깔아놔가지고 구글은 굳이 우리나라 통신사에게 자기네 서비스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가 이제 갑이 되는 형식이라서 그동안은 이제 이 이슈가 그렇게 막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와 이제 SK 브로드밴드와의 소송을 계기로 해서 유튜브도 참전하게 되고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도 1080p에서 720p로 최대 해상도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완전히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과기부의 정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국내 총 통신 트래픽 소통량에서 구글이 27.1%,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한 7.2%를 차지를 했어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 그리고 카카오는 1.2%로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적은 양의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 망 이용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유튜브랑
이제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내 통신사들은 매년 거대 글로벌 콘텐츠 회사들로 인해서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내라고 하는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들은 또 낼 수 없는 논리도 분명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구글이 지금 어떻게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냐면 망 이용료에 대한 부담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총괄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발의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은 국내 유튜브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크리에이터들에게 전가시킬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생겼고,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이거 발의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위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화질이 저하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괜히 이 망 사용료 입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피해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잘 썼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구글이나 트위치가. 그런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약 10년간 플레이스토어 매출만 약 8조 5천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였거든요. 매출만. 네, 뭐 넷플릭스 코리아도 작년 공시를 보니까 매출이 6,317억이고 영업이익이 117억에 달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비하면 이 망 사용료로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이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들이 벌어간 돈에 비하면 적은 비용인데 이 적은 비용마저도 크리에이터들에게 넘긴다라고 하니까 좀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그쵸, 거거든요. 그것도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는 탄력성의 개념을 따지면 전가력이 얼마나 됐냐도 따질 수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판도라 TV 아세요? 알죠. 예전에. 그죠. M군 TV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 저도 M군 TV는 이름만 들었고 판도라 TV는 제가 옛날 한 10년 전쯤에 가끔씩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나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영상 한번 보는데 광고가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몇 개 나와요? 15초짜리가 두세 개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이 나오네요. 도저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망사용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사용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망했던 우리나라 영상 플랫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가 흥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망했던 그런 영상 플랫폼 회사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물론 뭐 망사용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망사용료가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판도라 TV나 그리고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혹시 별풍선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봤어. 그럼 그 수수료가 40% 30% 이러거든요. 그리고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이 망사용료를 내려면은 그게 아니면 엄청나게 큰 대기업 막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망사용료를 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초거대 기업만 살아남게 되고 혁신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이제 접근해서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컨텐츠 제공자들 뭐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회사들도 똑같이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망상료를 지급하지 않게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결국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 둘의 이익 싸움에서 우리에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 어느 쪽인가 뭐 잘 살펴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역차별 논란이 또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거든요. 해외 통신사에. 근데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거대 기업들에게 이 망 사용료 내라라는 거잖아요.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해외 국가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또 있고요.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서도 지금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빠르게 맞아요. 좀 신기한 게 우리나라가 이런 데 좀 빠르게 근데 뭐 이런 IT 분야의 이제 논쟁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전장이 또 항상 이걸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많은 게 우리나라라서 이 얘기는 좀 주제가 좀 벗어나긴 했는데, 비트코인도 한때 그 규제 우리나라 진짜 잘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와장창 무너졌었잖아요. 네.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이 망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주요 통신 업체들이 지난 2월에 이제 EU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세 나라에서는 EU 집행위원회에 망 통신 설비 비용을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막 누가 옳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죠.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에서도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일종의 비용들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글이 프랑스에서는 이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미국 통신사들에게 이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처럼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이런 데에서는 자발적으로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또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은 또 해외에서 안 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역차별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가 앞으로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이제 서로 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이 전가받게 될 거라는 거. 저는 이 망 사용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통신사의 패권이 담긴 단어다. 망 중립성 이슈라 불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망 사용료라는 개념 자체가 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망을 접속한 대가만 치르면 되지. 망을 접속한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망을 많이 쓰게 했으니까 망 사용료도 내라고 하는 거는 이중으로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 이슈가 진짜 옛날부터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옛날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고 앞으로도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물론 콘텐츠 제공자들 또한 소비자의 이익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진 않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기에 소비자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되는 거는 지금 콘텐츠 제공자들이 하는 주장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댐이 있어요. 댐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물을 조금씩 빼다가 쓰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막 물을 엄청나게 막 쓰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댐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막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댐에 약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한쪽에서 너무 많이 쓰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이 보수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보수 비용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유에서 고쳐야 될 점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사실 유튜브, 넷플릭스가 아니라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겠다고 많이 쓰는 거지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스스로 많이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파이프를 꽂아 넣은 거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을 좀 더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형제님이 얘기하시는 거나 다른 CP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긍하지 못한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이고 뭐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이슈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국감에서 조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망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MBC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국감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국감 잘 지켜보시고 다음에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로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